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저번 주에 커뮤니티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너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계좌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투자일기를 한 주 쉬었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장고를 볼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하락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구독자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4월 2주차 주식 투자일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전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잖아요.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오늘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혹시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지는 않나 기대하면서 트럼프 소셜에 가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물론 저는 밤에 잘 때 그런 알람이 울리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저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 기사를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은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때렸는데요. 일단 완전히 강을 건너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화해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러면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당장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3달간 10% 관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벌어두긴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 형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부분이 미국 채권 금리인데 사실 지금 관세가 미국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관세를 시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채권 금리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일부 집단에서 채권을 대량 매도했는데요. 중국이 매도를 했다, 일본이 매도를 했다, 미국의 헤지펀드가 매도를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은데 여하튼 국채 10년물 경우에는 채권금리가 다시 4.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관세로 세금도 걷고 채권금리도 낮추면서 이자도 줄이겠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지만 세상사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치는 미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무조건 세게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을 토요일 낮에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큰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반도체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가격이 3배 정도 올라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기를 동원한다, 사재기를 한다 이런 민심이 엄청나게 동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도 못 이긴 척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그래서 나중에 반도체를 또 따로 관세를 매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월요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고요. 엔비디아나 애플 등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월요일에는 그래도 주식시장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둘 다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만 보면 전년 대비 2.4% 상승했더라고요. 저번 달보다도 크게 낮아졌고 예상치보다도 0.1% 낮게 나왔지만 사실 시장이 3월 물가가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어떤지 그리고 고용은 어떤지가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물가지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에 관세가 일단 낙되면서 일단 미국 시장은 급 반등이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12% 상승하는 엄청난 회복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주간 단위로 보아도 9%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도 7%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최근 하락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돌리는 큰 상승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17% 하락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13% 하락하고 있는데요. 20% 넘게 하락하는 약세장에서 이번 주에 탈출을 하게 되긴 했는데 여하튼 다음 주도 잘 버텨보고 약세장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요. 조정 장세로 이번 하락을 마무리를 해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월배당 종목들의 3월 배당금이 나왔었는데요. JPQ는 주당 0.46달러, JPI는 0.35달러였고요. 그리고 디보가 0.14달러가 지급이 되었는데 3월 배당금을 보니까 최근 평균보다는 모두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만 이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4월부터는 배당금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PQ의 경우에는 세후 기준으로도 지금 배당률이 거의 10%까지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배당률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워낙 크게 하락했다 보니까 앞으로 매수할 수량을 당겨서 한 번에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JPQ는 4월 매수분 두 주를 약 50달러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45달러까지 내려가더라고요. 1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고 그래서 이제는 9월까지 매수할 분량을 이번 4월에 몰아서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물을 열심히 타다 보니까 그래도 JPQ는 본전까지는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JPI는 현재 약 2% 정도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보의 경우에는 제가 매달 3주씩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6월 매수 분량까지 미리 당겨서 매수를 했었고 이번 주에 추가로 9월 분량까지 9주를 더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까지 미리 당겨서 매수를 하게 된 것인데 총 139주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보의 경우에는 향후의 주가 추이를 조금 보고 올해 4분기 매수 분량까지 당겨서 매수를 해볼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입니다. 미국장이 크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한국장도 이번 주에는 회복이 나왔는데요. 주중에 2300까지 깨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2400은 회복을 했는데 요즘에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미국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로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이 신난다 신난다 하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 거의 6조 원을 매도했고 이번 주에도 4조 원을 매도를 했던데 2주 만에 약 10조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대로 그냥 국장을 떠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하튼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는 것을 보면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를 보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물을 정말 많이 탔거든요.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거의 다 썼는데 일단 물을 타기 위해서 저번 주에는 파킹형 ETF 5주를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270만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전부 입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ISA 계좌에서는 돈을 전부 다 입금을 했고요. 이제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물을 타보았는데요. 국내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대차 우선주를 총 20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5주씩 4번 더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종목들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타이거은행도 50주를 더 매수하면서 물을 타보았고요. 그리고 미국 종목들은 더 적극적으로 물을 탔는데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사고 나서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100주씩 5번 더 매수를 하면서 물을 적극적으로 타보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데리고 왔다가 완전히 C급을 하고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도 100주씩 3번 더 매수를 해보았고 코덱스 미배당 커버드 콜도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10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열심히 탔지만 잔고는 완전히 파릇파릇해져 버렸는데요. 일단 8종목 중에 7종목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
그나마 열심히 물을 탔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거의 본전 수준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처음 투자를 할 때 10,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했었는데요. 여하튼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다음 주의 흐름을 조금 보면서 일부 덜어내었다가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또 내려온다면 물을 타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수익률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월에 리밸런싱을 하고 나서 방어력이 거의 실종된 상황이거든요. S&P 500 지수보다 3월에 더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면 미배당을 정리하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교체를 해볼까 고민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이제 800주까지 수량을 늘렸거든요. 100주를 더 매수해서 900주를 채우고 계속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도 현재 5%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다음에 현금이 조금 만들어진다면 50주는 더 매수를 해서 이제 900주를 채워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는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이 수량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배당금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이즌 미국 AI 밸류 체인은 물을 계속 타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1400주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인데 일단 당분간 물타기는 중단을 하고 그냥 분배금만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14%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제 미래에셋 계좌도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저번 주와 이번 주는 매수만 했거든요. 일단 우리 금융지주를 새롭게 데리고 왔는데 은행 종목의 경우에는 ISA 계좌에서 월배당 ETF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타이거 은행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새롭게 데리고 왔는데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물을 조금씩 탔거든요. 현재 4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계좌에서도 현대차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5주씩 매수를 하면서 총 2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100주씩 3번 더 매수를 하면서 30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왔던 우리 금융지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주주 환원율은 총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주식 소각한 금액을 합친 게 몇 %인지를 이야기하는 수치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KB와 신한은 거의 주주 환원율은 40% 정도였고요. 그래서 순이익의 약 40% 정도를 활용해서 배당금과 주식 소각에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약간 적은 38%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금융지주는 주주 환원율이 33.3%였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주 환원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도 조금 적게 상승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큰 장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거든요.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결산 배당, 즉 4분기 배당부터는 배당금을 비과세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비과세 배당 총액이 총 3조 원이라고 하니까 아마 내년 배당금도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는다면 세금 15.4%를 제외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금융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매력을 크게 느껴서 이번에 일반 계좌에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배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인데요.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작년 배당금 수준 정도로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작년 배당금 총액이 1,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200원을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7.6%입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률이 7% 넘어가고요. 거기다가 비과세 배당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유를 하게 되면 1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1분기 배당 기준일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5월 7일 수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1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1분기 배당금은 5월 중순 이후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는 이제 마이너스 18%까지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다른 종목을 하나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KT엔진은 그래도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럭저럭 선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1분기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하반기 자사주를 매입할 때까지는 투자를 조금 이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매수하고 나서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15,000원 근처로 또 내려온다면 물을 조금 더 타볼 생각이고요.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현재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1000주를 채웠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당분간 그만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2호선주의 경우에는 4분기 배당 기준일이었던 2월 말 주가가 16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현재 20% 정도까지 크게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관세 영향으로 앞에서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관세가 주가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배당주를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의 투자 일기를 그동안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배당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던 종목이 SK텔레콤이었거든요. SK텔레콤도 주가가 5만원 이상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아니 이 종목이 왜 내리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사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5만원도 깨고 내려오고 4만 5천원을 깨고 내려올 때는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올라갈 종목들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ISA 계좌에서도 투자를 했었고, 또한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계속 사다 보니까 약 1100주까지 수량이 늘어났었는데요. 배당금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원래 생각하던 좋은 가격에서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차도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배당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배당금을 받으면서 좋은 시절을 잘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최근에 또 주식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돌이켜보면 투자를 하면서 좋았다는 기억보다는 어려웠다는 기억이 훨씬 많았고요. 또한 계좌 잔고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를 보여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가격이 와서 하나씩 보내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즐거움 때문에 투자를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그런 즐거운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금 어려운 시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는 꼭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